영상을 보시고 나면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온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 치아 교정 이야기에서는요, 교정을 앞둔 분들의 최대 고민, 발치 교정으로 진행해야 할까, 비발치로도 교정이 가능할까, 요 기준과 고려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정 의사가 발치 여부를 고려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진단 기준을 가집니다. 세팔로메트릭 엑스레이 상에서의 분석, 구강 내 모형을 만들어서 모델상의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환자분들의 안모, 이 고려하는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만큼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가입니다. 수치화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정도가 대략 한 10mm, 이걸 넘어가면 발치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작은 어금니 하나가 한 7, 8mm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3, 4mm 정도의 공간이 부족한 정도다, 그러면 공간 부족이 별로 심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비발치 교정으로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공간 부족은 심하지 않아서 비발치 교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지만 돌출입이거나 앞니가 많이 뻗쳐 있거나 썩어 있거나 치주가 안 좋아서 차라리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뒤에 있는 어금니라든지 사랑니를 끌어당기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발치 교정을 하시는 게 환자분들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입이나 입술이 돌출이 되었는가 아닌가입니다. 입술의 돌출이 실제로 심하다면 발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이 앞니들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돌출입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뒤쪽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개념으로 발치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라인,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있죠. 옆모습을 봤을 때 턱 끝에서 코끝으로 선을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에스테틱 라인을 넘어가면 돌출이 심하니까 발치를 한다. 대부분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데 돌출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기타 교정 의사들이 사용하는 교정 분석 방법들도 많아요. 직관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 라인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수치들이 숫자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하에서 평가한다는 건 조금 의문이 있어요. 에스테틱 라인 하나만 봐도 서양인의 얼굴에 좀 적합한 기준이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돌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수치에 부합한다고 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내가 돌출입이 컴플렉스니까 발치해야 돼,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라인뿐만 아니라 비순각이라고 코와 인중 사이의 각도, 아래턱의 위치, 아래턱의 이 침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지, 위치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중하안면부와 하안면부의 비율은 어떤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교정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돌출입에 대한 판단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교정 의사랑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돌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가 기준들은 물론 많지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입이 오랫동안 돌출이셨던 분들은 입이 확 들어간 걸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입술에 볼륨감이 있고 그래야 좀 어려 보이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출감에 대해서 발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교정의사랑 상담을 좀 깊게 해보자. 그래서 치료 방향성을 좀 정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발치 교정 하시면 배열 단계 거치고 입을 넣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는 교정의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언젠가 한 번은 입이 들어간 정도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교정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얼굴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라는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교정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준은 앞니의 각도 그리고 위치입니다. 앞니가 많이 이렇게 뻗어져 있고 돌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발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머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앞니 각도를 평가를 하고요. 앞니 각도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정 치료할 때도 환자분들의 어떤 이미지, 얼굴형에 적합한 앞니 각도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앞니 각도를 평가했을 때 너무 많이 뻗어져 있다, 아니면 너무 많이 앞쪽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조절해야 되는 각도
각도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앞니 자체를 뒤로 많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 발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평가하고 발치 비발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교정 의사마다의 판단은 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앞니 각도가 아주 많이 심하게 뻐들어져 있지는 않는 이상은 뻐드렁니 때문에 발치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0.23mm 정도의 적은 양의 치간 삭제로도 각도만 조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비발치로 어느 정도 뻗친 치아가 조절될까 환자분의 엑스레이 전후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세팔로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각도 조절은 비발치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앞니가 물리는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박외교합, 앞니가 이렇게 깊게 물릴 때 윗니가 아랫니를 지나치게 많이 덮는 교합인데요. 앞니가 잘 보이지 않고 깊게 물리는 경우에는 발치를 잘 선택하지 않아요. 발치를 해서 앞니를 이렇게 뒤로 당길 때 더 깊게 물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계교합에서는 발치 교정을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고, 반대로 앞니가 물리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발치 교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치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뒤로 넣을 때 앞니 각도가 좀 안쪽으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앞니가 잘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요. 발치를 했을 때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안모상 발치 후의 모습이 적절하지 않거나 개방교합 하나만을 위해서 발치를 하기에는 치아가 조금 너무 아깝다 판단이 들면 발치 없이 앞니를 물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치아가 전후방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교정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발치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완전히 나사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임플란트가 막고 있으면 다른 치아들의 움직임도 방해를 해요. 교정으로 교합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임플란트 치아는 새로 교합을 맞춰드리기가 어려워서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발치 교정을 안 하는 편이죠. 제가 기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하나만의 기준을 보고 고려하진 않고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발치 비발치 결정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정 기준 어느 하나에 맞다고 해서 치아 안 뽑고 교정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종합적이고 적절한 진단을 교정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셨는데 오히려 불리한 교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발치 교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비발치 교정으로 공간을 만들면서 적절히 배열할 수 있는 비발치 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발치 교정으로 결정이 났다면 어떤 치아를 발치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걸 결정하는 법도 시리즈로 들려드릴게요. 치아 교정편 마무리하고 치아 교정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